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캄보디아 일본군 위안부 이남이 훈 할머니를 아십니까? 까제. 지난 28일 방송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야 꼬꼬무 주제는 오지 할머니의 비밀편으로 일제시대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다가 고초를 당한 뒤 광복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했던 한 할머니의 사연이다. 1942년 캄보디아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어 17살 나이에 끌려가 1997년 8월 4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훈 할머니 이름 김남이었다. 할머니는 97년 귀국해 고향과 가족 찾기에 돌입했다. 과연 가족을 찾았을까? 무엇보다 가족을 찾고 한국에 영구 귀국했지만 할머니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한국에 적응할 수 없었다. 17년을 산 대한민국보다 50년을 산 캄보디아가 할머니에겐 더 편했다. 그리고 결국 캄보디아에서 생을 마감했다. 역사가 만든 슬픈 현실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캄보디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1996년 사업차 캄보디아 오지 마을을 찾았던 기현 씨는 젊은 캄보디아 여성 신나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기현 씨가 한국인이라는 말을 들은 신나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할머니도 한국인이라고 말을 건넸다고 한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96년만 하더라도 20년째 외교관계가 없던 상태였고 민간인 교류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캄보디아 도심도 아닌 산속 외지에 한국인 여성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일이었다. 기현 씨와 친구 광준 씨는 신나의 할머니를 마주한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할머니의 캄보디아 이름은 훈 할머니였으며 첫인상은 누가 봐도 캄보디아 사람으로 보였다고 한다. 피부 짧게 자른 머리, 두꺼운 안경 뒤로 보이는 큰 눈. 심지어 훈 할머니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의 한국인 할머니라니. 한국과 관련된 기억은 성을 뺀 이름과 희미한 고향 지명뿐이었고 훈 할머니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말을 건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죽기 전 가족 보고 싶다. 훈 할머니는 자신이 캄보디아 오지 마을에 살게 된 이유를 전했다. 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온 시기는 1942년. 17살 무렵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왔고 할머니는 해방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였으며 살아남기 위해 살아야 했던 할머니의 기억엔 자신의 한국 이름 남이와 그리운 고향 지명 진동이라는 곳만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할머니 이름은 남이가 아니라 김남이었다. 죽기 전에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두 친구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국의 진동지명을 가진 마을에서 할머니의 가족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훈 할머니의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고 17살에 한국을 떠났다면서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할머니에 대한 의심은 커져만 갔다. 쏟아지는 의혹 속에서 할머니는 1997년 7월 마침내 55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직접 고향과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할머니는 기자들 앞에 서자 삐뚤빼뚤하게 직접 한글로 쓴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다. 거기에는 내 이름은 남이입니다. 혈육과 고향을 찾아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김남이 훈 할머니 고향 가족 찾기. 할머니가 기억하는 고향 진동은 어디일지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마산시 진동면을 방문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어릴 때 뛰어놀던 시냇가와 앞산해절, 모든 풍경이 할머니의 고향이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할머니의 가족은 나타나질 않았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커다란 가마솥을 보며 무심코 기억 한 토막을 떠올리는 할머니. 그리고 이 말 한마디를 단서로 또다시 할머니 가족을 찾아 나선 기자가 있었다. 과연 훈 할머니는 그리운 가족과 만날 수 있을까? 평범한 삶은 잃었지만 고운 심성과 미소는 평생 잃지 않았던 훈 할머니의 그날 이야기를 오늘 전한다. 훈 할머니 이남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17세에 끌려간 이남이는 위안소에서 감당하기 힘든 성노예로 살게 된다. 이남이는 그곳에서 일본군 장교의 현지처가 돼 그의 딸을 낳기도 했다. 이후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이남이는 캄보디아에 홀로 남겨졌고 일본군 장교 사이에서 낳은 딸은 1994년 사망했다고 한다. 이남이는 살기 위해 자신이 위안부였던 사실과 신분을 숨긴 채 캄보디아 남자와 재혼하게 된다. 캄보디아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일남이녀를 낳았지만 끝까지 그녀에게는 시련이 뒤따랐다. 남편은 술주정뱅이여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3남매와 남겨진 이남이는 어렵게 생계를 이어간다. 그렇게 잔인한 역사는 캄보디아에서도 이어졌는데 이남이의 아들은 캄보디아의 급진자파 무장단체인 크메르루주에 납치돼 소식도 끊기게 된다. 한국인 17세 소녀 이남이는 일본 군장교와 결혼 하나코로 하나코에서 다시 캄보디아인 훈 할머니로 살았다. 그렇게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아온 세월만 반세기가 넘었다. 그러는 사이 이남이는 부모님의 이름은 물론 한국말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다. 이남이는 자신의 어릴 적 이름이 온이라고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 또 고향이 진동이라는 것과 자신이 사남매 집안의 자녀였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회상했다. 다만 집을 떠나오던 날 울며
따라 나오던 어머니가 실신했다고 말해 자신이 강제징용 되던 날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남희 할머니 가족 찾다 캄보디아 국적 포기. 고국으로 돌아온 훈 할머니는 이남희로 전국을 돌며 가족을 찾으려 애썼다. 위안부 피해자 수요 집회 등 각종 행사와 815 특집 위안부 돕기, 모금 생방송 등 방송에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연락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훈 할머니는 한국에 온 지 2달이 넘도록 가족을 찾지 못했고, 몇몇 언론들은 훈 할머니가 조선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급기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훈 할머니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고 캄보디아로 되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 무렵 1997년 8월 26일치 신문에서 훈 할머니의 혈육을 찾았다고 단독 보도된다. 73일 동안의 끈질긴 취재가 낳은 결과였고, 훈 할머니는 친여동생인 이순희 씨와 올케조선해 씨 등 한국의 가족들을 극적으로 만났다. 대검찰청의 유전자 감식 결과 이들이 가족이라는 사실도 최종 확인되는데, 이후 훈 할머니는 이남이라는 본명과 한국 국적도 되찾는다. 그렇게 캄보디아 시민권을 포기한 훈 할머니는 이듬해인 1998년 5월 1일 한국 국민으로 영구 귀국하기로 마음을 먹고 캄보디아의 손녀와 함께 귀국하고 한국인 이남이로 살기로 결정한다. 시민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으로 경북 경산의 한 마을에 보금자리도 꾸렸다. 이곳에서 한국의 조카 가족 캄보디아에서 함께 온 손녀와 살기로 했다. 한국 국적을 찾은 이남희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투표도 하고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고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훈 할머니 결국 캄보디아로 돌아가 생마감.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남희 할머니는 결국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캄보디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고국으로 돌아온 지 넉 달 만의 결정이었는데, 이남희 할머니는 그동안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로운 나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남희 할머니는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20여 명의 가족들이 그리워 출국한다며 날씨가 따뜻해지는 내년 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영구 귀국을 위해 선택했던 캄보디아에서 낳은 딸과 손녀들과의 생이별은 이남희 할머니가 감내하기에는 힘든 일이었다. 캄보디아의 훈 할머니로 되돌아가 둘째 딸 집에 머물던 이남희 할머니는 2001년 2월 15일 캄보디아에서 노령과 병환으로 숨졌다. 이남희 할머니는 숨지기 직전까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했다고 한다. 잔인한 역사 앞에서 이남희 할머니는 자신의 뿌리와 고국의 기억도 잊은 채 살았던 비참한 시간들. 할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다. 오늘 꼬꼬무의 이야기 친구는 개그맨 서경석, 배우 김미경, 뮤지컬 배우 배다혜다. 서경석은 장도연의 친구로 꼬꼬무를 찾았다. 서경석은 감출 수 없는 개그 본능으로 웃음을 자아내며 밝은 분위기를 이어갔고, 할머니의 감동적인 스토리에 울컥했다. 장현성의 이야기 친구로는 국민 엄마 배우 김미경이 출연했는데 최근 그녀는 수술을 했다. 또한 3달리 드라마 촬영 이후라서 더 편하게 출연한 듯 보여진다. 장성규의 이야기 친구는 배다혜였는데 꼬꼬무 첫 방문에 어색함은커녕 동갑 친구 장성규와 케미를 만들며 할머니 사연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한다. 훈할머니 이야기 돌돌돌 꼬꼬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사람. 할머니 진짜 한국 사람이 맞아요? 공사인 약재 위장에 좋은 약재 캄보디안 스콘지요. 사업가 황기현 씨 공사인을 모아다가 팔면 큰돈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캄보디아 도로 사정이 너무 좋지 않는다. 신나라는 여성이 히치하이킹을 한다.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떤 사건이 된다. 1996년 외교 단절 20년이 넘은 시절 신나의 할머니가 한국인이라고. 과연 가능할까? 오지마을에 한국인 할머니가 있다고. 할머니를 마주한 순간 너무 놀란다. 그냥 캄보디아 사람인 줄. 한국어를 하지 못한 할머니. 신나에게 일을 시키니 손빨래하는 모습이 달랐다. 방망이로 빨래감을 던지면서 손빨래한다. 사각 깎는 일도 한국 스타일. 다시 할머니를 만난다. 한국 이름이 뭔지 알 수 있나고. 남이라고 말한다. 지역은 어디라고. 진동이란다. 한국에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할머니. 가족의 생사도 모른다고. 문제는 가족들의 이름까지 모르겠다고 한다. 캄보디아에 온 세월은 50년. 훈할머니를 위안부일까? 끔찍한 위안부 위치.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 지도는 최근 조사 끝에 만든 것이다. 일본의 한 민간단체가 만들었단다. 11년에 걸쳐 만든 지도라고. 위안부가 가장 동원 많이 되었던 여성이 경상도 여성이었다고. 캄보디아에게는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었다. 곤란하고 귀찮다는 목소리의 외교부 사업가. 황 씨는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언론에 제보한다. 진동마을 11개 있었다. 마산시 진동면을 찾았다. 가족찾기 대책본부까지 만들어진다. 다행히 유력한 제보가 들어온다. 동창생 중에 김남아가 있었다. 남이가 아닌 남아라고. 남아씨는 장녀로 대만에서 50년 전에 사망했다고. 훈할머니와 남아씨 가족은 유전자 검사 후 불일치한다. 훈할머니는 16세 17세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말을 못한다고 이거 위안부 지원금 받으려는 속셈이 아닐까. 의구심을 놓는다고. 훈할머니의 김복동 할머니와 만난다 말없이 눈물 흘렸는데 입을 열었을까 지옥 같은 일들을 기억해라고 하는데 천천히 말을 하는데 너무 적은 증언 속 무언가. 평생 말하지 못한 훈할머니의 이야기. 일본인들이 집에 들어온다 너무 강압적인 말투 아버지는 울고만 있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 부산항에서 배에 올라탄다 간호부를 모집한다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남이 목적지를 몰랐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다 나머지 여성들은 사살한다. 조선인을 30명을 총살 미중연합군의 일지에 적혀 있었다. 버려진 위안부 여성들이 미군들이 귀환한 여성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여성들은 숨었다. 캄보디아는 또다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다. 일본의 다다쿠마는 캄보디아 남는다고 나미한테 함께하자고 다다쿠마가 애원한다. 그 오지에서 다다쿠마의 딸도 낳고 오랜 시간을 견디셨다. 다다쿠마의 중국인 부인이 생겼다고. 다다쿠마가 훈할머니의 고향이 인천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아니었다. 전북 부안 잘 모른다고 과연 고향이 어디인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는데 마산 진동에 간 할머니 촉촉이 젖은 할머니의 눈가. 할머니의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마당에 큰 솥이 있는 곳에서 흔적이 있다고. 민속촌에 간 할머니는 너무 좋아했다. 엿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한다. 지역신문 사회부 기자가 매우 결정적 증언으로 엿장 수집 5집이라고 한다. 면사무소 호적부 제적부를 찾아본다. 최종적으로 한 집이 유력했다. 언니 1명 둘째가 행방불명이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다고. 이름은 이남이였다고. 여동생이 할머니 사진을 보고 막 우신다. 50년의 세월이 지나고 알아본다. 순이 할머니가 사는 곳은 깡촌이었다고. 방송을 보지 못한다. 김 기자의 사진을 보고 많이 운다고. 얼굴이 너무 닮았다. 유전자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일치한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둘째 딸은 이뻐했다고 해방 후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딸이 살아있을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망한 후 남동생은 둘째 누나를 찾으려 돌아다닌다. 귀국하기 5년 전 남동생도 사망한다.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날. 주민등록증이 생긴 이남이 할머니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에서 지내기로 한다. 한국 생활은 어땠을까?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힘들어한 것 같았다. 캄보디아 가족들 생각을 많이 했다. 결국 캄보디아로 4개월 만에 다시 되돌아간다.